그러면 추출틀이 있는 경우가 드물겠죠. 그래서 랜덤 샘플링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많이,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 많이 쓰느냐? 이럴 때 많이 써요. 현대카드 고객 명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중에서 1000만 명 중에 내가 몇 명한테, 한 500명한테 내가 보내고 싶어요. 무작위로. 그럴 때는 컴퓨터로 난수표를 돌려서 무작위로 샘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무작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작위라는 말을 쓰기는 어렵고요. 우리 대학교 학생 중에 조사한다. 그러면 우리 대학교 학생들 명수가 정해져 있죠. 재적 학생 리스트 있죠. 그 중에서 무작위로 돌리는 거예요. 컴퓨터로. 이 난수표 생성하는 게 있어요. 번호를 무작위로 뽑아요. 임의대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통추출법으로도 쓰는 게 경우가 있어요. 언제 쓰냐면 고객 조사할 때 여기 보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레스토랑 들어온 손님을 뽑아야 되는데 레스토랑은 손님 명부가 없잖아요. 추출틀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뽑느냐? 뭐 들어오는 사람 보고 딱 보고 아, 저 사람 잘해줄 것 같아. 그러면 뽑는 게 아니고 정해놓는 거죠. 자, 10번째, 20번째, 30번째, 40번째 이렇게 룰을 정해놓고 들어오는 사람대로 그냥 뽑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추출틀이 없으니까. 이제 그럴 때 뽑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충화 임의표본 추출을 가장 많이 씁니다. 선거인 면부할 때 남자 여자 비율이 있는데 뽑다 보니까 남자만 많이 뽑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남자 여자가 50대 50이다. 그러면 막 100명이 50명인데 그중에 10명을 뽑아야 된다. 그럼 남자 50명, 여자 50명이니까 남자 여자 반반 뽑아야 되죠. 그래야지 공평하잖아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성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없애주려면 샘플링 에러를 발생하려면 균형 있게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투표할 때는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공평하게 쪼개줘야 되죠. 또는 지역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가면서 뽑는 거를 우리가 충화 임의표본 추출이라고 해야 되죠. 자, 그럼 결국은 충화 임의표본 추출도 이미 퍼센테이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지역에 전체 몇 명이 있다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뽑아서 내가 샘플로 골라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를 충합 임의표본 추출이고요. 군집 추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자, 지역을 뽑는데 일일이 한 명 한 명에서 뽑기 어려우니까 충합표본 추출하고 비슷한데 야, 그럼 대표군을 하나 뽑자. 자, 그럼 화곡동이다. 그럼 화곡 1동부터 해서 화곡 1, 2, 3, 4, 5, 6동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1동에서 몇 명, 2동에서 몇 명 이렇게 뽑지 말고 그냥 화곡동 대표로 어느 동을 하나 딱 설정해서 그 동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군집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뽑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센서스 조사나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 특정한 지역을 조사하잖아요. 그럴 때는 군집 추출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면, 동, 리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해요. 아니면 충청도다 그럼 충청도를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1명, 2명 뽑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충청도 무슨 군, 하면 무슨 리, 그 지역 사람들 그냥 가서 다 조사해서 그냥 충청도 그 지역을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그냥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유에 따라서 그 중에 내가 고르는 거예요. 비확률 추출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 맘대로 뽑는 거죠. 말 그대로 편의표본, 편이라는 말은 그냥 편리하게 뽑는다 이런 말입니다. 임의대로. 여기서의 임의는 랜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내 맘대로 뽑는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뽑아서 쓴다 이 얘기입니다. 할당법인데 군집 추출법하고 틀리게, 그래서 충합표본하고 틀리게 얘는 뽑은 다음에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뽑는 거죠. 사람들 골라내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그룹이 있어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FGI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을 뭐 수십 명, 수백 명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내용 가지고 설문지 만들기도 어렵다. 그러면은 몇 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를 개발해 나갈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걸 많이 합니다. 처음에 초창기 때. 설문지 만들기 전에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학생들의 의견을 잘 모르겠어, 내용을.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가 몇 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요즘 관심 있는 게 뭐냐? 학교에 뭘 원해?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겠죠. 아, 그러면 뭐가 있구나. 그럼 그걸 쭉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뿌리는 거죠. 자, 1번, 2번에서 원하는 거 몇 개를 고르세요. 라고 만드는데 그 만들기 전에 어떤 항목으로 거기다가 설문지에다가 내용을 넣을지를 만들려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걸 해서 학생들의 취향을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걸 리스트화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를 돌리는. 그렇게 할 때 쓰는 게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오죠. 표본 추출 에러. 우리가 아는 이런 이론적인 거를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 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라고 했어요. 언론에서. 지지도를 쭉 봤더니 어떻게 돼요? 힐러리 여사가 당첨될 확률, 그러니까 선거구, 이게 선거구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사람이 다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 중에서 선거인을 뽑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선호 선거인을 뽑으면 이 표에 따라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그 주에 표를 하나씩 갖는 거예요. 총 50개 주에서. 우리나라는 다 조사하죠. 모든 사람들을 다 투표해서 이쪽에 많이 모여도 점수가 많이 모여있다. 서울이 가장 많이 모여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점수가 많이 얻는 사람이 유리하죠. 미국은 그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1대 0이나 10대 0이나 1승이에요. 똑같이. 주마다 뽑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다, 그러니까 힐러리 여사 같은 경우에 전체 득표수를 다 하면 힐러리 여사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 선거는 특이하게 그 안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대 몇으로 이겼느냐. 그러면 이 표는 그냥 다 해서 하나예요. 표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전체 인원수가 아니에요. 그런 걸 카운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약간 특이하죠. 우리나라처럼 직접 선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클린턴 힐러리 여사가 244개 주에서 총 그 임명부가 이제 당첨이 돼서 그 표를 얻을 수 있다. 트럼프는 126표 정도. 이겼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분석해 봤더니 트럼프가 이겼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미국에서 한번 난리 났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한 거고. 근데 빅데이터 분석한 사람들은 설명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유리하다라고 많이 했거든요. 빅데이터를 통한 그래프는 여러분들 빅데이터 경영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결국은 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몇 가지 이제 예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표본 선출 문제다라고 해놨죠. 표본을 어떻게 잘 뽑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의견이 갈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나왔듯이 트럼프 대통령 백인 대표성을 이제 과소평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주로 흑인하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밀렸는데 결국은 백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클린턴 쪽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쪽으로 많이 표가 몰리는 바람에 선거에서 이제 참패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다양한 원인들을 쭉 설명을 해놔요. 이것도 뭐 이 사람의 의견이니까. 어쨌든 표본 추출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통계에서는 이제 측정을 해서 어떤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측정하는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데이터면 뒤에 분석 열심히 해봐야 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분석해서 했더니 결국은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엉뚱한 자료 갖고 했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겠어요? 표본을 얼마나 잘 추출해서 대표성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통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 그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